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의 기존 잠수함보다 규모가 큰 4,000에서 5,000톤급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6개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추진 잠수함으로는 전력에 탐지되지 않고 미범토까지 접근해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도의 대미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청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며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부 외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예측해왔지만 김정은이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 3개월가량 바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다. 미군의 대잠수함 전력에 노출되지 않고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SLBM 6기 탑재가 가능한 5,000톤급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형 잠수함은 4,000에서 5,000톤급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급히 발언을 수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6,000톤급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SLBM 10에서 12발가량 탑재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금지한 전홍축 우라늄을 군사용으로 사용해야 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ICBM의 사거리로는 미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15,000km를 제시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사거리 13,000km가량의 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는 이보다 사거리가 긴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급의 ICBM을 선보였다.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시사했다. 북한이 언급한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후 도중에 분리된 뒤 극도로 낮은 고도로 활공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차세대 무기다. 최소 마하 5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고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등 기존 요격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2. 북신형 SLBM 잠수함 건조 개발 포착, 동북아 국제정치 역학관계 변화할 것인가?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기존 신폭급 및 로미오급 개량형 외에 이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정황들이 포착돼 한 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형 잠수함은 SLBM 6발 탑재,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 길이 90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2020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과 신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북한은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었다. 이 잠수함의 배수량은 3,000톤에 달하며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이보다 큰 신형 잠수함을 개조하여 SLBM 탑재 수를 무려 2배 정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략 4,000톤에 해당되는 신형 잠수함의 건조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4년 전
신형 잠수함의 압력 선체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건조가 진척되고 있을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SLBM은 무엇인가? SLBM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직 발사 형태로 쏘아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바다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핵주먹이라고 불린다. 또한 SLBM은 전략 폭격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핵탄두 운반을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등 6개국이 SLBM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SLBM의 발전사 1990년대 소련 붕괴로 인해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러시아는 소련 때 사용했던 전략무기를 생계를 위해 매각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 틈새를 활용한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소련의 골프급 II 한 척을 구입하고 해체하여 SLBM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은밀하게 개발해왔었던 북한의 SLBM은 2010년대에 들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4년 북한은 육상에서 SLBM 1차 사출 시험을, 2015년 1월에는 해상에서 2차 사출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북극성 -1형을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게 된다. 그 이후 북한은 2015년 11월, 12월에 SLBM 수중 발사 시험을 하였으며 2016년 4월 최초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SLBM 수중 발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연료 주입이 짧고 이동이 용이하며 낮은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술적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북한은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 -1형을 고각 발사하여 500km 비행에 성공한다. 만약 북극성 -1형이 정상 발사할 경우 최대 2000km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극성 -1형의 성공을 SLBM의 초기 운용 능력을 통과했다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 2월 북한은 북극성 -1형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조하여 북극성 -2형 미사일을 홀드론치 방식으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세 차례 사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2019년 10월 5일 미 북스톡홀름 실무회담 전 북한은 10월 2일 원산 해역 인근에 사거리 2500km의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였다. 북극성 1형과 비교해보면 사거리와 안정성이 기술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탄두 부분이 둥글다는 점에서 다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북한 SLBM 전력화의 의미는? SLBM의 전력화는 단순히 북한 무기체계의 추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SLBM의 전력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남북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1. 국내 정치 SLBM의 전력화 완성은 김정은 체제 세습의 정통성을 영구히 보장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핵무장을 정권 안보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핵보유는 유훈 통치의 핵심이다. SL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핵 프로그램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강성대국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6개국밖에 없으며 그들은 강대국이다. 따라서 SLBM의 전력화는 강성대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선전 효과가 크며 내부 결속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국제정치 핵 강국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제 무대에서 핵 협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SLBM은 제2타격 능력 보유를 의미하며 이는 완벽한 공포의 균형 확보를 의미한다. SLBM으로 무장한 북한은 미국 등 강대국이 자신에게 공격을 할지라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남아있음을 강조할 것이며 이는 북한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해준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안보가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하면 북한은 협상 등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미 협상력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북한이 북극성 -3형을 발사했을 당시에 로버트 버크 미 해군 참모차장은 북한의 SLBM을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3. 남북관계 통미봉남이 심해질 것이며 모든 외교 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에게 주도권을 장악당할 가능성이 있다. 미, 북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던 한국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고 한국을 핵무기 없는 약소국으로 치부하여 통미봉남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SLBM의 완성은 기존 한국의 세축 체계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KAMD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고 킬체인으로 북한의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할지라도 바다 속에서 은밀히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SLBM의 존재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SLBM의 전력화를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SLBM을 새롭고 생존력이 뛰어난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김보미 연구원은 북한의 SLBM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에는 기술적, 운용적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의 자망 능력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미사일과 잠수함이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생산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설령 북한이 기술적 제약과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의 잠수함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도 지휘 통제 체계를 확립하여 운용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에 이번 4,000에서 5,000톤급에 해당하는 신형 잠수함을 용왕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북한의 잠수함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나 또한 북한의 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과 SLBM의 능력에 대해서 완벽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북한의 SLBM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SLBM을 전력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심리적 압박이 크며 그 과정만으로도 전략적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75주년 당 창건일 도발할 것인가? 2020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잠수함 건조기지인 신포 조선소에서 북한 SLBM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당 창건일에 북한이 SLBM을 활용한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았고 복구 총력전인 상황 속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은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그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 대선 직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발을 통해 새로운 행정부의 주목을 이끌고 협상을 재진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북한이 그동안 꾸준히 사용했던 정형화된 패턴이기도 하다.